지부장님께서 2부 여는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강연해 주시러 오신 이장 교수님 잠깐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수는 적지만 큰 박수로 우리 지부장님 맞이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아까 인사 다 드렸어요. 좀 시간이 오래돼서 어깨동무 혹시 기억하실까요? 네, 문집으로 매해 문집을 발간하셨던 분, 학급운영 연수로 초등 활동가에서 활약했던 분이고요. 지난 유튜브 16만을 찍었던 2024년 1월 1일 1시에 만나요. 이 기억나시나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네. 그 유튜브 방송의 주인공 되십니다. 그래요? 4년 동안 이 세상의 어떤 학교, 전 세계 유일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교장이라는 역할을 수행하시고 이제 평교사로 돌아왔습니다. 이란 초등학교로 돌아올 평교사 이장 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감동적이네요. 16만원 오래전이고 54만 찍었어요. 그 영상 좀 보고 이러냐고요? 여기 불 꺼질 수도 있겠네요. 잠깐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92년에 발령이 났는데요. 안도에 그 선생할 때 원칙을 세웠던 게 하나 중에 하나가 2030년 정도에 퇴직을 할 건데 한 40년 가까이 퇴직할 때 그때까지 단 하루도 빼지 않고 기록해 놓아야겠다 생각했어요. 단 하루도 빼지 않고. 네. 현재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빼지 않고 기록해 놓는다. 방식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 일방적인 기록보다는 아이들과 같이 기록해주다 싶어서 신문 문지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그런 모든 그 열정이 사그라드는 시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저도 이제 사그라드는 시기가 있었어요. 중간에 포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들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방금 직장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어디 가면은 계속 한 10년 그 당시 말로 하면 막 5년째 발행하고 있다. 10년째 발행하고 있다. 12년째 발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둘 좀 애매하게 됐어요. 중간에 왜 그만두지? 그거 아무 신경 안 쓰지만 내 스스로가 그래서 그냥 관성 그냥 만드는 대로 그냥 만들고 있다 이런 시간을 보낼 때도 꽤 있었어요. 그러다 다시 또 열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해서 또 만들 때가 있었고 그만두지는 않고 계속 질질 끌고 그 시기가 있었는데 20년 전에 영암초등학교에서 만들 때는 그때 밀레니엄이 막 지날 때 해가지고 그때 왠지 한 20년 뒤에 만나면 멋있게 보이는 것 같아서 그때 이렇게 문집의 제일 마지막 쪽이죠. 제 마지막 쪽이거든요. 128쪽이네요. 제 마지막 쪽에 교사가 이제 마지막 편애면이라는 글을 쓰잖아요. 그때 제가 총 28호까지 발행을 하다가 교사가 됐는데 28호까지 발행한 문집 중에서 단 3번에 가서 1월 1일에 만나서 적었더라고요. 단 3번 다 뒤져갖고 혹시나 내가 실언을 했을 것 같아서 봤더니 두 번째 이제 2024년 1월 1일 날 만나자고 적어놨는데 한 번 몇 년 전에 실패한 적 있어요. 나갔는데 나 혼자 왔더라고. 그 학교가 이제 폐교된 학교였는데 나 혼자 와 있어서 그냥 나 혼자 아무 것처럼 놀다가 왔어요. 살짝. 아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구나. 그때 생각이 든 게 보통 20년쯤이면 애들 나이로 6학년, 제가 6학년을 28년 그 당 28년 교직 생활 중에서 17년을 6학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6학년들이 13살, 12살, 20년쯤은 32살, 33살이죠. 여기도 그런 대상자도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저만 생각해보기 더 바쁠 때죠, 세상이. 그렇죠. 제가 한가락 뛰어나 나가서 선생님을 찾아볼 때가 아니죠, 지금. 예. 누구랑 결혼할 것 지금 찾아봐야 될 때죠. 그래서 저 그때 실패하고 두 번째 저거 신경만 안 쓰고 있었어요. 저거 신경만 안 쓰고 있었는데 어떤 애가 제 블로그를 방문했어요. 하루에 3명 방문하는 블로그가 있어요. 집사람, 저, 우리 아들. 3명 방문하는 블로그가 있는데 3명 방문하는 블로그에 어떤 애가 갑자기 들어가 댓글 하나 썼어요. 저 20년 전 누군데요? 기억하시죠? 기억 못하지 당연히. 근데 저는 1월 1일에 나갈 생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고 했었어요. 그 20년 동안 나가야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랑 올 것 같냐고 그러니까 자기랑 제일 친한 애가 서울에 같이 사는데 걔랑 같이 서울에 올 생각이 나요. 그리고 너희 둘이 만나겠다 생각해서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재밌게 애 놀라고 그 외에 아이들 몇 명 왔어요. 18명이 왔어요. 굉장히 많이 왔죠. 35명 왔었는데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하루 종일 재밌게 놀다가 헤어져서 집에 가고 그날 애들이 재미로 찍은 동영상을 저 만나자고 한 아이가 편집을 좀 할 줄 알아서 집에서 지금 장난으로 편집해갖고 저한테 보내주려고 했는데 용량이 너무 컸어. 그래서 단톡이 안 올라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메일로 보낼까요? 아니 그냥 너 유튜브 계정에 있으면 거기다 올려라 그냥. 그러니까 한 번도 올려본 적이 없다더라고. 그래서 자기 유튜브 계정에 올린 거예요. 올린 거예요. 그런데 올리자마자 30분 만에 반응이 이렇게 오고 1시간, 막 2시간, 3시간 사이에 조회수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보여주시면서 말씀 잠깐 할게요. 오늘 저한테 이게 오라는 것도 유튜브 때문에 오라는 것 같아서 상상한 경험이 한데 그래도 말한테 왔으니까 이거 진짜 볼까? 이거 진짜 볼까? 이거 거 아니야? 진짜? 가만히 있어. 내가 이름 얘기해 줄게. 가만히 있어. 못 알아보기? 전화를 외우는 건 아니다. 전화를 외우거든요. 옛날에 그랬죠. 지나로 시간 걸었나? 아 이게 아니야? 네. 가만히 있어. 용빈이 아 좋아. 가만히 있어. 얘기 듣게. 힌트 드리면. 어. 오. 미연이구나. 키가 너무 커버려가지고. 준호 일로 와. 한쪽으로 와. 오 맞아요. 맞아요. 얘가 누군데요? 얘 누군데요? 있어. 다 알아. 누군데요? 얘 누구예요? 생기려고인데 형이? 아. 지성이 카메라 있어. 오늘 와서 상하이스가 몇 번 하지? 아니 아닌데 저 자식이 생겼어. 지성이잖아. 아 운이요? 이제 한 명 남았어요. 아, 빨리 가서 안아줘요. 진짜. 네. 신기하다. 맞아요. 20년 전 선약인데. 전체적으로 다 옛날에 잘 써냈는데. 그쵸. 그냥 다 만들고 다 많이 늘었지. 아니요, 똑같아요. 이런 말 좋은 거 아니야? 기억이 진짜. 근데 이거 진짜 아니잖아. 재밌었어요.
밥을 가져왔더라고요. 저는. 스탠드를 만들어가지고 사라져가지고 저는 이제 셋 됐어요. 되거든요. 네. 오늘부터 하는데. 니들이 그렇게 바쁜지 몰랐어 그 나이 때. 내가 때는 사진 때문에 제일 바빴는데 누구랑 결혼할 것이 더 바쁘지. TV상도 많잖아. 근데 그때 만나자고 누가 만나겠냐 안 나오지. 차라리 한 10년 뒤에 만나자 누가. 감이 안 오잖아. 백화점 가서 얼굴 좀 바꿔야 돼. 아니 그런 애들 몰라볼 수 있겠구나. 제 녀석이 내일 목포에서 결혼해요. 내일 다시 와야 돼요. 저녁때부터. 갑자기 저는 청첩장을 돌리더라고요. 그런 말 맞는데. 감사합니다. 정말요? 그 둘이 만났다고? 내가 말했잖아. 진짜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어떡한가? 그때 또 집이 만나. 우리 종사진처럼 해갖고 아, 진짜 똑같이. 사람 숫자만큼 많은 지역에 들어왔어요. 다 다른 지역에 들어왔어요. 다. 강원도에서도, 서울시도, 수원. 우정회관이라고 아직도 20년 동안 있던 거기가 잘 먹었어요. 바꿔고 내가 내가지고 댓글에 바꿔 누가리냐 물어봤더라고. 다행히 제가 냈어요. 댓글에 100을 다 물어봤어요. 4년 임기야. 그래서 올해가 지금 사실 마지막 임기째야. 2월까지 임기가 종료돼. 그러면 2월까지 임기고 3월 2일부터 다시 선생으로 돌아갈 생각이야. 신청을 갈게. 언제 안 가? 아니 충전이 학교에 가가지고 S가 미국에 있다. 미국 갔잖아. 그냥 모든 애들하고 활동을 많이 했어요. 이거 예전하고나 우아하고 애들이 이틀 동안 연락처를 알아놔가지고 모든 애들 한 5명 정도 다 연락했습니다. 하나, 둘, 셋. 영암 군청단이라는 제자가 왔어요. 저기 회장이 이게 왔어요. 롤링페이퍼 스타에서 다시 또 롤링페이퍼 회사가 앉아 쓰자더라고. 20년 만에 또 썼네요. 롤링페이퍼를. 나에게 난 해질녘 거울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 내뱉었던 지나치다 환하게 비춰준 햇살이 되고 조그맣던 대전함을 알려줄 테니까 다 보내라. 연락처 보내놓을게요. 보낼 때 이제 그거 안에 20년간 뭐 했는지 다 적어서. 네, 건강하세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보냈어요. 문자가 보내고 팩 보냈는데 진짜 소설을 보냈다. 소설 20년 써서 보냈는데 진짜 소설을 보냈다. 오, 53만이네요. 53만. 감사합니다.
1월 1일 날 있었던 이곳 영상이 1월 10일 날 올라갔는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한 10일 지났는데 좀 새로운 저로서는 선생을 하다가 교장을 해서 다시 선생을 간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란할 때였어요. 사실 심란했어요. 얘들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심란만 할 때였는데 저런 그 이벤트가 갑자기 생겼죠. 중간에 내가 전혀 모르는 일이 생겼죠. 그리고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한 달 10일 정도. 그러면서 이런 이제 맞아 내가 저렇게 이벤트도 하고 약속도 하고 저 빛나는 상처받자면서 빛나는 청춘들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실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 이렇게 즐겁게 갖게 된 계기였어요. 재밌는 일이 있어요. 저런 일도 살다 보니까 생기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제가 저 나온 뒤에 공교롭게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도 자에서 나간 적이 있었는데 어른들의 궁금한 점이 이런 거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지금 뭐 하는 건지가 궁금한가 봐요. 그 아이들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게 궁금해. 근데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내가 저 문집에 썼듯이 나는 단순히 20년 뒤에 만나자. 그게 살아있어라. 살아있으면 괜찮아요. 살만하다. 그럼 뭐 얼마나 특별한 일인데 살아있자. 이런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만나서 그걸 뭐 물어보지 않았어요. 뭐 하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어. 그런데 애들도 그 아이들도 나한테 계속 자기들이 뭐 하고 있고 내가 뭐 되고 싶은데 뭐 되라는 얘기를 나한테 주로 해. 주로. 선생님 제가 선생님 되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어쩌고 지금 군청 공무원 하고 있어. 이 얘기를 나한테 왜 그 얘기를 나한테 준 거냐? 그 얘기를 막 해. 어른들도 그걸 주로 물어보고. 그래서 그게 조금 저로서 의아했어요. 그렇죠. 그 32살, 3살 먹은 청춘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는 게 지금. 시골에서 다 자란 애들이죠. 돈이 특별히 많은 애들도 아니고 특별히 많은 좋은 대학을 간 애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양 각지에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차분히 한 명씩 연락을 해와요. 차분히 그때는 만났고 지금은 차분히 연락을 해와. 아까 숙제 내준 거 숙제를 지금 내고 있어요. 나한테. 천천히 읽어보고 대화하고 편지도 써서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한 사연들이 다 있죠. 그간에 얼마나 많겠어요. 저 아이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온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내가 뭐가 돼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온 거잖아요. 내가 뭐가 돼서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고마웠고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 나하고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거기 와서 그간 20년간 내가 헤매고 살았지만 앞으로 헤맬 거지만 그래서 꿋꿋하게 살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 라고 하는 자기 마음에 어떤 필터링 같은 게 생긴 거죠. 그러고 싶었어요. 20년 전에 제가. 이게 낱낱이 30몇 년의 교직 경험을 낱낱이 기록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게 그런 걸 꿈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느 순간에 30살, 40살, 50살 먹었을 때 소파에 앉아서 혹은 혼자든 부부든 가족들하고 앉아서 옛날의 자기를 반추하고 읽어보고 자신의 삶을 스캔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렇게 딛는 것에 대한 느낌들을 제가 느끼는 거죠. 그게 알다시피 지나면 싹 사라지고 몇 장은 스틸 컷으로만 남잖아요. 머릿속에. 세상의 모든 일이라는 것이. 근데 구체적으로 매체들이 남잖아요. 앨범이라든가 이런 사진 같은 거라든가 특히 저런 지가 썼던 그 일기라든가 글 같은 게 남아있으면 순식간에 그 시절로 돌아가죠. 순식간에. 그게 매체가 갖는 힘이에요. 매체가 갖는 힘. 그게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첫 실증적으로 제가 느꼈던 얘기가 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은 그래서 내가 다시 조합으로 돌아온 이장규 위원이 그 얘기를 저한테 듣고 싶어 하신 거지 않고 그래서 그간 밖에 나가 사니까 뭐 했는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례 자연드림 파크가 있는 그 구례 IC를 막 들어오면 영광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제 가까운 학교에 IC에서 가까운 학교. 그 학교에서 지금 4년째 교장하고 있고 일주일 남았죠? 저도 오늘 그 새학년 준비 기간 새로 배치된 순천 인안초등학교 제가 예전에 한 근무했었던 학교에 9년 전에 그 학교로 가게 됐어요. 그 학교 3학년 담임을 매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새학년 준비 기간 하다가 잠깐 나가서 좀
교장 역할을 해야 되고 다시 가서 그리고 하고 다시 지금 다시 돌아오겠다 가지고 잠깐 외출 나왔어요. 외출 그러니까 긴 외출, 긴 4년간 외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여기 계시는 모든 조합원 선생님들도 다 그런 생각하시겠죠. 학교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시고 사시잖아요. 학교가 이랬으면 좋겠다. 교장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관계는 이랬으면 좋겠다. 또 공간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사시죠. 그러니까 행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늘 살아요. 저는 특히 그 중에서도 공간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공간에 대해서. 예전부터. 제가 놀랐던 것이, 이 교장을 하면서 놀랐던 것이 내가 의외로 공간에 대한 그 자료가 굉장히 많이 축적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실을 이래야 된다, 운동장을 이래야 된다, 쉼터를 이래야 된다, 교무실을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공간의 그림들이 나한테 다 있더라고요. 공간의 그림들이. 내가 교무할 때는 교무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었고, 내가 과학 교담할 때는 과학실이나 그 특별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었고, 담임을 하고 있을 때는 교실, 뭐 그런 것도 있죠. 내가 체육을 할 때는 운동장 하는 게 그런 고민들을 하고 그걸 기록으로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스케치도 해놓고 이런 그림들 같은 것들 막 이렇게 잘 그려놓고 어디다가 메모 같은 거 남겨놓고 해요. 그 스케치거든요. 나중에 이 공간일신 하면서 그 기록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 알았고 그것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기만 해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기록이 참 좋다는 생각을 계속 합니다. 4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일은 지금 진행형인 세상에 없던 학교. 세상에 아니 지금 있는 학교는 세상에 없는 학교도 사실 원이죠. 800개가 넘는 전남 학교 중에서 450개가 초등학교 중에서 똑같은 학교도 없지 않습니까? 다 원이죠. 넘버원이 아니라 원의 학교도 있죠. 저마다 빛깔로 빛나는 학교들이죠. 근데 그게 그것들이 원의 자기 빛깔로 빛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학교 용광초등학교는 그 중에서도 기회가 생겨서 학교를 싹 오래된 학교이기 때문에 싹 새로 밀고 새로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걸 개축하고 전면 개축의 기회가 생겼어요. 물론 우리 의지로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의지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고쳐가고 안 되겠구나. 84년대 학교가 너무 노후해서 위험하구나. 부분적으로 고쳐가지고 태도 안 나고 의미도 없다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번 기회 한번 밀어붙이자라고 했고, 그래서 제가 교장이 막 들어갔을 때 선생님들과 함께 교육부 공모 사업에 응했고, 우리가 걸었던 슬로건, 우리가 그때 걸었던 슬로건이 세상에 없던 학교예요. 세상에 그간에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 이상 우리 학교 건축을 지배해 오고 있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학교 건축물, 그거 말고 새로운 학교 건축물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게 세상에 없던 학교고, 부제는 핀란드는 그만, 이제부터 용광 이렇게 그었어요. 그리고 아마 뒷페이지 안 넘기고 바로 감사시켰을 거예요. 뒷페이지 안 넘기고 본문 보지도 않고 페이지만 보고 이 자식도 봐라. 그래서 하겠어요. 네. 당연히 그 슬로건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옛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많이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써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됐죠. 그래서 세상에 없던 학교에 대한 꿈들을 지난 짧게는 3년 동안 끊임없이 교주들 아이들과 함께 꿈꿨고, 그게 최종적으로 설계도 나타났고, 그리고 2달 전부터 공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1년 반이 지나서 2025년 8월이 되면 우리가 공헌했던 세상에 없던 학교가 뚝 땅에 떨어질 거예요. 만들어질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천천히 다른 얘기와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는 저기 지리산이에요. 제 노담입니다. 여기가 우리 학교거든요. 네. 영광초등학교. 아름답죠. 보기만 아름답죠. 지리산이 펼쳐집니다. 올라간다는 눈이 약간 위에 보이죠. 설산이 위에 보이죠. 저도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죠. 근데 보고만 있으면 너무 기분이, 그래서 더 항상 그림도 그립니다. 제가 그린 거거든요. 이거 보고 그린 거예요. 근데 저 뒤에 안테나처럼 보이죠. 그게 노고단이에요. 노고단. 그러니까 우리 학교 운동장에 있는 쉼터가 하나 있는데 그 쉼터에 딱 앉아 있으면 저 노고단이 늘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주로 아이들도 거기 앉아서 뭐 이렇게 수업도 하고 춤도 추고, 또 선생님들 점심시간 점심 드시고 그 노고단 쉼터라고 하는 데크에 앉아서 그 노고단 보시면서 오전에 필요하면 푸시죠. 그리고 다 집에 가요. 4시 40분 되면. 교실 학교는 저만 남아요. 왜냐면 관사가 하나도 없으니까. 전혀 안 남아요. 그럼 학교가 제 거예요. 그때부터 학교의 모든 시설물을 제 사행 시설로 사용해요.
너보다 댓글은 그때 일이 바뀌죠. 이제 호프집으로 바뀝니다.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한테 앉아서 오늘 어떤 자식이 내 수업을 뒤집어 놨다. 오늘 누구랑 싸웠는데 오늘 내가 먼저 화해해야 된다. 아니 그 얘기하면 화해할 수 없다. 이런 것도 혼자 술한잔 먹으면서 정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좀 기분이 좋을 때는 그림도 그리고 그림을 꽤 많이 그려놨어요. 그림을 꽤 많이 그려놨죠. 그리고 이제 그림 전공하시고 계실 텐데 황당하게 웃으시죠. 저것도 그림이라고 누구한테 보여주자. 스케치북에다가 이렇게 뭐 네임펜을 그려가지고 막 색연필 하고 막 아니 쫄다 보면서 웃긴 글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한번 좀 천천히만 부끄럽지 나중에는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4년 동안 교장하고 돌아갈 때 책을 쓴다.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책을 썼어요. 이미. 세상에 어떤 학교가 책이 나와서 시판됐어요. 네, 그래서 팔리고 있어요 지금. 영광초등학교에서 우리 4년 동안 교직원들과 이장들과 어떤 일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학교 교육과정과 관계와 그다음에 에피소드와 그다음에 구체적인 건축물이 공간시의 결과물을 내왔는지를 400쪽이 넘는 책으로 출판했어요. 정식으로. 그 책 23명이 여자가 참여해서 썼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4년 동안 잠시 외출을 내고 4년간 외출 나왔는데 4년 동안 교장으로서 평교사 출신 내외 교장으로서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그것을 기록을 남기고 싶었는데 그건 가능하면 재미있게 쓰고 싶었어요. 아무도 읽지 않는 보고서 말고.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내일 모레 나올 예정이에요. 아마 유튜브 50만 받기 때문에 책 금방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안 도와줘야 돼요. 그 옆에 보면 팽나무가 제일 오른쪽이 느티나무 학교가 84년 역사가 되기 때문에요. 학교가 너무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아요. 너무 아름다운 나무들. 느티나무도 그 뒤에 거기 건축물 좀 보이는 저기 트리하우스인데 저기 팽나무인데요. 저는 80년쯤 될 거예요. 200년 된 팽나무도 있어요. 나무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미 공간 그 쉼터나 삼터로서의 공간이 훌륭해요. 이미 훌륭해요. 헬버스 너무 훌륭해요. 근데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하고 얘가 근대적인 구조죠. 그래서 건물만 새로 배치하는 거예요. 좋게. 그러면 학교는 완성이에요. 전남대학교 어느 반대 캠퍼스에 못지않게 아름다운 캠퍼스예요. 진짜. 그럼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 끝자리가 참 노란불 터진 저 끝자리가 제 관사예요. 제가 작년 올해 말고 작년 눈 많이 왔을 때 그때 이게 얘기를 생각하고 제 관사가 저만 그때도 제가 집이 학교에 나왔죠. 그리고 맥주를 한잔 하고 맥주를 정자에서 맥주를 한잔 하고 밥에 밥솥에 치사를 눌러놓고 놀다가 또 나와서 밤에 나왔는데 문이 엄청 내리는데 저런 풍경이 펼쳐지더라고요. 이제 좀 덜 보이면 진짜 멋있었어요. 학교가 너무 넓어가지고 진짜 저 교문에서 보면 저 교장 관사 끝에 있으면 진짜 보이도 않고 멀어요. 옛날 한때 1,100명이 다녔습니다. 요즘에 도시에 있는 운동장이 한 4배 이상 돼요. 운동장이 정말 커요. 그러니까 너무 저 끝에 있어요. 우리 교감 선생님 표현을 하면 누가 와가지고 저 교장을 땅에다 넣어도 모른다. 이렇게 멀리 있어. 내가 거기서 무덤을 주고 보는 곳이 있는데 나왔는데 저렇게 멋있는 풍경이 있어가지고 돌아다니는 사진 곳곳에 찍었는데 그냥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멋진 사진이 됐죠. 됐네요.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멋지죠. 참 멋있죠. 아침에 딱 나오면 어느 계절 관계없이 저 팽나무가 서 있고 뒤에 메타세카이가 엄청 긴 메타세카이 옆에 무난한 은행나무 새 삼형제가 이렇게 새 몇십 종이 새들이 와서 벌써 털어요. 그다음에 아까 같이 물 웅덩이가 있으면 새들이 아침 일찍 와서 그 물 웅덩이에서 막 깃을 털면서 목욕을 하거든요. 그걸 쉽게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옆에가 돼지 감자가 맛있는데 돼지 감자는 고라니 같은 애들 좋아하잖아요. 고라니 같은 애들이 운동장으로 뛰어 들어와가지고 아니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뛰어 너무 들어오더라고 뒷산에서 뛰어 들어와가지고 아침 새벽 일찍 들어와가지고 고라니와 돼지 감자 속에 꼭 들어갔는데 해가 밝아오고 나가면 애들 이미 문에 놀고 있어. 못 나가. 그러면 어서 돼지 감자 밭에서 그 고라니를 계속 먹고 놀아고 있어. 놀다가 애들이 4시 40분 가잖아요. 그때 정소 울림과 동시에 뛰어서 날아가고 여기 자기 산으로 가요.
애들한테 그렇게 말해도 애들이 안 믿더라고. 애들한테 말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고라니 차야 돼, 애들이. 근데 가만히 있다가 난 발자국만 보여줬어, 발자국. 고라니 발자국 보여줬어. 믿더라고, 사진 찍어서. 그런 자연과 어우러진 학교, 아름다운 학교죠. 대부분 전남에 있는 도심에 위치해 있는 학교 몇 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전남에 있는 학교들은 다 그런 학교예요. 오랜 스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곳에 자리 매김 되겠죠. 로케이션 되겠죠. 자리 매김 되겠죠.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나 제가 지금 정도 말하는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느 곳에서나. 그 학교가 내 학교인 이상. 네. 그곳에서 교육과정도 그렇게 스토리 있게 만들고 공간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재미있죠. 굉장히. 근데 이 교장이 되면 그런 일을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돼요. 제가 교장하면서 믿었어요. 방금 그 트리하우스를, 아니, 트리를 우리 5학년 선생님도 좋으셨나 봐요. 5학년 선생님이 지난 방학 때 집에서 그랬대요. 정신이 분열된 지역 무도래. 그런 셈이라고 그랬대요. 남편이 일이냐고 물어볼 정도. 뿌듯한 마음으로 우리 단톡에 올라갔더라고요. 너무 잘 그린 그림이죠. 그렇죠. 수양하는 기분으로. 너무 사랑하니까 저기 사랑하니까 저 행남을. 여기 너무 아까워서 2학 전에 한 달, 2달 전에 발행했던 내 학교 책. 세상에 없던 이 학교 책이 발행한 책이에요. 세상에 없던 학교에 표지 그림을 썼어요. 그리고 저 나머지 그림도 선생님 그린 거예요. 우리 학교 아이들이 하고 있는 주로 교육 활동이에요. 자전거를 주로 타고 별을 보고 나무에서 놀고 그런 일 주로 하거든요. 그런 일들을 그렸죠. 책이 아주 멋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예, 감사합니다. 오늘 사인해서 주십시오. 네, 네이버에서 팔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모든 선생님이 다 참여했어요. 다 글을 썼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다.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글을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만든 책에 그리고 우리한테 소중하죠. 네. 아시죠? 대학교 그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을 2.5명만 읽나 다시 알고 계시죠? 논문만 2.5명만 읽어요. 본인이 쓴 사람이 당연히 읽겠죠. 지도교수도 읽습니다. 근데 왜 2.5명이냐? 부인이 다 말하고요. 그러니까 2.5명이 2.5명. 그러니까 저런 논문도 2.5명 읽는다고 하는데 모든 보고서나 책들이 대부분 그렇게 읽힘성이 별로 없죠. 잘 하나만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책들을 읽으신 분들은 저희 학교 내 책을 재밌다고 해요. 선생님들이 그런 보고서 이렇게 쓰지 않았거든요. 그냥 좌충우돌 이야기 썼어요. 좌충우돌 이야기. 정서대전 좌충우돌 이야기. 근데 색깔이 다 달라요. 22명 색깔이. 그 챕터를 읽을 때마다 재밌으시다고요. 애정이 있으시죠. 마치 우리 학교 비전이 저마다 그기까지 우리 참상을 하고 영광 같은 거예요. 저마다 그기까지죠. 진짜로 했듯이 학교에는 우리나라를 빼고 저기 나와 있는 것은 세계 나라 7명 다문 아이들 다니고 있어요. 제가 갔던 학교도 순천 이남초등학교, 달량초등학교, 지금 영광초등학교 다 신학교들인데 모두가 다 저렇게 다문 아이들 걸려 있습니다.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해서 학교 울타리를 넘어 들어오는 순간 누구나 국적, 젠더, 종교, 지역 관계없이 누구나 우리 학교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빛깔 그대로 존중받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학교가 상징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상징적으로. 물론 교육과정을 통해 보여주죠. 물론. 하지만 누구나 돌아왔을 때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려면 상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저 국기 대항대였고 당연히 7명의 아이들과 그 다음에 그 가정의 부모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학교에 국기를 걸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동의를 구했고 당연히 동의를 받아서 국기를 걸었습니다. 캄보디아에 다니는 어머니는 캄보디아에서 오신 어머니는 자연드림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신데 제빵사로 일하시는데 매일 아침 학교 일부러 들려서 자기 나라 국기를 보시고 출근했어요. 그 마음은 어렵게 짐작할 수 있으시겠죠. 그렇죠. 네, 비록 2억 마일을 떠나왔지만 여러 조건이 떠나왔지만 물론 한국보다 8분의 1도 안 되는 국민소득을 가진 나라로서 늘 무시당하고 살지만 내 나라가 가진 내 고유성,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자기 나라의 자부심 이것까지 8분의 1이 대수롭잖아요. 그래서
그걸 학교가 지켜주겠다는데 그걸 고유한 색깔로 지켜주고 내 아이를 그 똑같은 엄마와 아빠와 정체성을 똑같이 가르쳐 주겠다는데 당연히 굉장히 열심히 학교 활동도 참여하시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요 근래에 다문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지 예전부터 단일민족 허구주의 같은 게 깨진 나라가 됐잖아요. 이런 나라는 대부분 서구에 그러니까 이미 그 문명화된 서구의 나라들은 대부분 다 저렇게 다문화가 들어온 순간부터 다 저런 상징들을 세워요. 학교에다가 다 대부분 세워요. 유심히 가서 나중에 보시면 다 그렇습니다. 교육 과정에서도 만들지만 상징을 세웁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 올림픽 그런 거잖아요. 올림픽 선수촌에 깃발 세워지고 똑같은 거죠. 호텔에 깃발 세우고 똑같은 의미죠. 누가 됐든지 간에 그 고역 최상을 내정해드리고 좋은 조건 서비스는 다 말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사실은 한 명 아이가 미국 아이가 왔어요. 아빠가 미국 아이 와가지고 6달이 딱 왔어요. 제가 미국 깃발 성교에 올렸어요. 올리면서 딱 애들 안처럼 올리면서 예. 6달만 하긴 갔어요. 다시 지금도 올려있어요. 깃발. 현재 새로 짓게 된 학교에는 16개의 기법을 세울 생각이에요. 네. 잠깐 조사해보니까 내년에 두 나라 더 들어오고 순식간에 늘어나겠더라고요. 현재 아시다시피 전남에는 10,000명이 넘는 다문화 아이들이 있습니다. 유초 중고에서 10,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골 학교들은 20% 이상 되게 많아요. 다문화 아이들. 제 학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좀 이렇게 준비를 여러 형태로 해야죠. 사실. 공간적으로 준비를 해야죠. 공모비장 내부의 공모비장이 포함 공모비장의 가장 큰 성과라는 게 뭐고요? 그래도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가장 학교 문화를 변화시킨 가장 큰 지점은 아침맞이죠. 아침맞이. 그러니까 내부의 공모비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침맞이를 했던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 속도로 일반 학교도 퍼져나가는 게 많습니다. 예전에는 교문 지도라 해가지고 교문에서 아이들 검색하고 차단하고 아이들 거세시키고 이런 일을 저했잖아요. 지금은 다 아주 따뜻하게 같이 맞이하시죠. 이게 공모비장들이 다 만들어 놓은 후치학교 공모비장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죠. 우리 구례에 10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혁신학교 3개를 제외해도 2학교 정도 빼고 다 하시더라고요. 조화, 그게 갖고 있는 좋은 선이 그다음 그게 갖고 있는 교육의 효과, 그다음 자기 만족도가 높아요. 굉장히 입장에서. 그래서 하고 계시죠. 학교는 가장 따뜻한 것, 가장 안전한 곳이다 라는 생각을 주게 하는 거죠. 저 아침에 겨울에 힘들죠. 겨울에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인간이 만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스피커인 하만카는 블루투스 스피커예요. 지금 달동됐어요. 저게 이제 멘붕백처럼 생겼거든요. 핸드백처럼 생겼어요. 그걸 들고 이제 제가 하루 종일 학교 걸어다니거든요. 저기다가 제일 마음에 드는 데다 딱 아까같이 놓고 아침마다 교문 앞에서 그걸 하고 점심시간에 애들 노대에 가서 그거 틀어놓고 막 틀어주고 그 다음에 또 애들 다시 가고 난 뒤에 제 맥주 먹을 때 반주만 틀어주고 그걸 들고 다니는 제 애장품인데 그거 틀어놓고 저 세트가 딱 있어요. 세트가 배장시 장치가 됐습니다. 아침부터 중무장하고 아침에 저걸 들고 교문 앞으로 막 서성거리면서 클래식 FM 음악을 틀어놓죠. 클래식 FM 음악을 틀어놓고 계속 서성거리고 있어요. 한 달 동안 이게 그래서 그만 8,000분 정도 지켜요. 8,000분 아침에 40분 정도 다니면 8,000분. 제 건강은 유지 저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은 대부분 한 20-30분 사이 나오는데 통학차가 나오는데 어떤 애들이 꼭 그 마지막 9시 입학해서 오는 애들 4년 내내 그래요. 어째서요? 그 아이 덕분에 제가 2,000번 더 걸었을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저 고마운 일이죠. 모든 아이들하고 다 아침에 눈맞춤을 하고 인사를 하이파이브를 한다는 의미 있는 일이죠. 시골학교 잘 나게 돼요. 오늘 뭔 일 있었어? 관련된 표정이 숙제 안 했구나. 당연히 죽이기 하겠냐? 그렇게 나가고 그때 막 오늘 메뉴가 마라탕이야. 그럼 금세 선생님이 좋아가지고 다시 기분 좋은 표정으로 교실로 들어가죠. 아침까지 그렇죠. 담임일 때는 지금 교실에 있었어요. 교실에서 아침에 루틴이죠. 아침에 쏙 빨리 나가면 제가 있었던 학교 통학차에서 오는 학교들이니까 통학차 늦지막이 오잖아요. 한 10분이나 20분 먼저 가서 학교 창문을 마치 그 야구 선수들이 안치홍 선수 같은 야구 선수들 타석에 들어서면 자기 루틴이 있잖아요. 만지고 몸면서 만지고 막 하고 막 한 6가지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교사들도 아침에 시작할 때 바로 뭐 하는 것보다 자기 루틴이 있어야 저는 루틴이 그거예요. 아침에 가면 계절에 관계없이 일단 문을 아침 창문을 열고 먼저 가서 교실에 가서 잠깐 열고 그 다음에 얼른 빨리 음악을 틀고 플래시거든요. 음악을 틀고 그다음에 찬물에 찻잔에 그 포트에 물을 끓이고 그리고 이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교실을 배회하면서 찬물이 끓을 때 배회하다가 끓으면 한 잔 딱 마시고 있으면 첫 아이가 들어오지 보통 그 아이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하다가 아침을 시간을 보내고 아침에 차도 차 마시면서 책도 보고 농담 까먹기도 하고 있다가 그리고 수업 시작하면 그럭저럭 그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럭저럭 시작이 되죠. 기꺼이 시작이 되죠. 기꺼이. 그러니까 그런 자기만의 내 왕국에서 내 왕국에서 자기만의 편안한 루틴을 만들려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는 일이니까 누가 뭐라 하지 않는 일이니까. 학교는 교장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애정을 쏟고 계시죠. 제가 4년 전에 그 학교 갔을 때 이미 그 학교에는 나보다 먼저 10년 전에 오셔가지고 청소하시는 미화 할머니가 계셨고 나보다 5년 전에 먼저 오셔가지고 급식 실무사 하시는 분도 계시고 2년 전에 오신 행정사님 2분이나 계시고 또 이미 선생님도 있고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장교가 거기에 공무부장하고 같이 전에 이미 영광초등학교를 사랑하고 영광초등학교를 자기 일터로 잡으시고 갖고 계시는 분들이 다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퐁당 들어간 거죠. 퐁당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28년간 교사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장이 되었다 하여 없던 리더십이 생길 일을 만무합니다. 그러니 새로운 리더십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제가 하던 일을 잘하는 교장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문자 메시지를. 하던 일은 주로 수업하는 일이 있으니까 수업하고 사람들 관계 맺게 하고 분위기 메이크하고 어디 가서 어떤 그런 일을 제가 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하던 일을 잘하는 교장이 되겠다고 했고 이미 학교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쓱 들어가서 쓱 연창 중에서 내가 쓱 들어가가지고 큰 파장이 이렇게 자꾸 들어가가지고 그분들과 역할을 나누고 역할을 나누고 역시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죠. 저 스타렉스의 주인공은 임 주무관님이세요. 6개월 단위로 계약하신 시설 주무관님이세요. 요즘에는 학교는 월이나 주사님이라고 불렀던 시설 주무관이 새로 뽑지 않죠.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총 정량도 그렇지만 교장도 주로 반대해요. 그분들이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예전처럼 열심히 하시겠지만 나이도 많이 드셨고 또 요즘에 각종 영역들이 많다 보니까 외부에서 웨이트에서 들다 보니까 본인들이 하시는 것보다 그런 관리하는 쪽으로 전환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을 때는 일을 시킨다거나 일을 맡기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대부분 다 새로 뽑을까요? 다 반대. 이런 선생님들 다 반대. 새로 보낸다고 하면. 그래서 학교에서 뽑기를 원하죠. 학교에서. 정규직들이 오기 전에는 6개월 단위의 시설직들을 대학을 뽑죠. 우리도 저분도 34년 동안이나 옛날 가스레인지에서 서비스 하다가 불회가 좋아서 불회에 정착하신 분이에요. 인천 분이죠. 인천 분. 좀 나이가 더 많으시고 불회가 너무 좋아서 그러셨는데 우리 학교에 연금을 탈 시기하고 좀 시간이 남아서 그 기간 동안 약간 돈도 벌어야겠다 싶어서 우리 학교에 시설직으로 응모하셨는데 5분이나 응모하셨는데 심사는 5명 응모하셨는데 저분이 첫 번째 공약을 다 똑같이 말했는데 한쪽이 일어나시더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 자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저는 부자예요. 저는 예측을 잘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하는 거. 그다음에 운동장이 저 넓은 진짜 넓은 풍이 나게 하니까 영향 안 뿌리거든. 그러고 막 거침없이 말씀하시더라고. 거침없이. 저렇게 준비 잘 되는 건 처음 봤다. 근데 압도적으로 그분이 당선이 돼가지고 뽑혔어요. 지금 저하고 임기를 똑같이 6개월 단위로 계약하거든요. 예외 없이 계속 재계약이. 지금 저하고 임기를 같이 해요. 다음 제 후임 교장 선생님도 내부의 교장 선생님도 됐어요. 네, 제 후임 교장 선생님도 이견이 없이 그분하고 같이 하실 것 같아요. 오시면 아침 일찍 오시면 애들 오기 전에 스타렉스에다가 학교 가면 저 친반전분들 있는데 학교 많죠. 저 매트리스 오래된 매트리스 침대 매트리스 에이스 침대가 제일 좋아요. 요즘 너무 좋은 침대들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안 돼. 에이스 침대 같이 약간 국산 거칠해야 돼. 그런 에이스 침대 밑에 뜯어내고 밑에 밑창을 뜯어내고 스프링이 바로 땅에 닿게끔 그렇게 하고 무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트랙터 수준 이상 대바리 타이어를 펜타에 가서 구해갖고 와요. 크게
그걸 한 줄이 올려놓죠. 엄청 무겁죠. 사람이 올라타기 그래요. 위험한 일이고. 저기서 스타트를 묶어놓고 애들 오기 전에 한 운동장을 두세 바퀴 딱 도는 거예요. 돌아, 싹 돌아. 그러면은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일단 그 풀이 올라오기 전에 돌기 시작하면 조금만 올라오면 저거 지나가고 딱 긁어집니다. 박가리가 돼요. 박가리가. 티가 많아. 박가리가 되고 근데 그것을 한 줄도 많이 있는데 왜 안 되냐면 너무 띄엄띄엄 한다 그래. 저 일정 정도 기간을 이렇게 일주일만 한 번, 두 번 정도 해줘야 돼. 근데 저분은 저희를 많이 하셔요. 많이 하시고 우리 행정실장님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저걸 뭐 출장들 주거나 시간 수당을 줄 수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 유류비 같은 거 출장 같은 거 하실 때 유류비도 많이 보조를 해주죠. 그래서 저거 돌아서 진짜로 엄청 아까 사람 죽어도 모를 만큼 내가 말 평소도 모를 만큼 저 끝에 있는 운동장이잖아요. 근데 그 넓은 운동장을 저렇게 영향 안 쓰고 저걸 해 돌면서 발휘해서 깨끗하게 관리해주세요. 누가 하라는 말을 해본 적 아무도 없어. 본인이 그 일을 하셔. 너무 즐거운데 행복한 표정으로. 그분한테 이장님과 교장이 합시고, 내가 누구랍시고, 여기를 좀 뭐 하세요 웃기는 일이잖아요, 사실. 자기 직업군 중에서 제일 만족도가 높은 직업군을 조사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상위권 5%를 항상 5년 동안 들어간 게 초등학교장이었죠. 초등학교장이 늘 만족도가 높은 측면 직업들이 만족도 있어요. 중등은 한 7, 8 나오고 뒤로 가고 초등교장은 얼마나 하는 뜻이에요. 학교 제일 마음 들으니까. 자기 만족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비민주적일 수도 있고 해독스러울 수 있다는 학교가 초등학교가. 외국에서 제일 만족도가 높은 직업들은 누구냐면요. 교양학과는 지휘자예요. 지휘자. 우리 초등학교 교장하고 외국의 교양학과 지휘자하고 공통점은 뭐겠어요? 자기 주도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했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편성하셨잖아요. 편성을.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좋은 직업은 자기 주도권을 자기가 언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 공부를 언제 제일 열심히 했는지 하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가장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모든 걸 알아줄 때라든가 아니 주제적인 선택할 수 있을 때라든가 그럴 때 적성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도 그런데 근데 제일 좀 낮은 직업 만족도가 낮은 직업군은 뭐냐? 동서양을 막론하고 꼭 꼴찌 근처에 들어가는 직업군이 뭐냐면 운전기사인데 CEO들의 운전기사예요. CEO들의 운전기사. 왜? 퇴근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들은 거예요. 퇴근 시간. 기다리고 있어야 퇴근 시간. 밖에서 롯사람 가면 끝날 때까지 가는 게 회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대기하고 있어요. 내 시도로 내 퇴근 시간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만족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나 직업이랑 비슷한데 그런 거예요. 저분이 더 열심히 학교의 일을 기여할 수 있도록 저 선생님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뭐냐면 더 많은 직업군을 주는 거예요. 더 많은 직업군. 적어도 학교와 관련 학교를 아름답게 꾸미고 정리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은 저분이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외의 것들만 교장이 한두 번씩 가서 말씀드리면 되는 것이지. 근데 매일 다른 예를 들면 기획회의라고 해가지고 오늘은 여기 이 중고한테 오늘 여기 나옵시다. 내일 여기 나옵시다. 모레 여기 나옵시다. 이것은 굉장히 치밀하게 짠 교장을 리더십일 수 있겠지만 주도성은 평생 확보할 수 없어요. 저분 입장에서. 그럼 늘 수동적인 일만 하게 되거든요. 가능하면 가만히 스캔 해가지고 25명의 직업군을 스캔 해가지고 그분이 어느 시기에 가장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느냐를 살펴봐서 어느 조건에서 살펴봐서 그 일을 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게 가장 좋은 리더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분한테 그런 거죠. 저분한테. 가령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소나타 하이브리드 37땡땡 저 차는 항상 나 혼자 학교에 남아있는데 늘 7시까지 차가 남아있어. 내 차 말고도 남아있어. 저 유치원 선생님의 차인데 유치원 선생님 차가 7시잖아요. 7시 차가 저 주차장에 항상 주차되어 있거든요. 저 선생님은 애들을 가르치는 동안에 행정상으로 처리가 가나요? 애들 가르치는 동안에. 이미 원래 애들 가르치는 동안에도 친구 가라고 해서 돌봄 방과후 선생님들 한 번씩 붙여주잖아요. 유치원도. 그래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아이들이 있는 동안은 처리하지 않고 어쨌든 아이들 주위에 있고 아이들이 다 간 뒤에 행정사무 일을 처리하시고 그러니까 늦겠죠. 그러니까 다른 교직원들 특히 행정실 중심 다른 교직원들이 골면 소리를 해요. 유치원 선생님들 너무 일 좀 너무 여유 있게 하신다. 그러면 그래서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매번 저 차가 매번 저 차가 있는 거예요. 그 거기에가 늘 있어. 나는 그러니까 저 시간에 나는 뭐 하고 싶은 시간이냐 맥주 들고 돌아다니는 시간이거든요. 돌아다니고 한 저 차가 안에서 맥주 숨겨놓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신뢰하죠. 저 차가 저기에 있는 한 저분이 오늘 뭐 했는지 내가 신뢰해요. 신뢰하는 거예요. 저분이 아침 8시 반에 오셔가지고 5시까지 온전히 아이들과 살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온전히 날마다. 그래야 아니 대체 그래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저분의 그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연을 내가 읽었다는 거예요. 읽으니까 누가 옆에 돌멘토리 저분에 대해 돌멘토리 하고 있으면 내가 공유를 안 해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내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손가락질 같이 들어갈 때 같이 쉬운 일이잖아요. 쉬운 일이잖아요. 이때 들어갈 때 내가 저 사연을 통으로 말할 수 있는 만한 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같이 들어갈 때. 저한테는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그런 의미예요. 저 당연히 서희초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구례에서 선생님 구례에서 집회가 몇 번 열렸어요. 선생님 집회가. 그때 교실에서 선생님들 오늘 5시 반 집회인데 한 4시 정도에 모이시다 이렇게 보내놓고 모이시더라고요. 모이셔가지고 교실에서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서로 협의해가지고 실력 하시면서 네임펜으로 펜말 만드시더라고요. 막 같이 말씀 만들어. 가르치면 만들어. 제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일터는 학교니까 어차피 학교가 내가 지향하는 삶과 내가 살고 싶어하는 삶과 내 학교 방향성이 일치하면 그 일터 좋은 일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학교가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다른 일탈을 하는 거잖아요. 반대로든지 간에 나가서든지 방학만 기다리든지 그런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 동료들이 학교가 분위기로 같이 그 일을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느껴지면 저 일뿐만 아니라 느껴지면 학교는 누가 보래도 가장 아름다운 내 일터가 되는 거거든요. 일터를 그렇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내 지향이 맞게 그때 같이 만들고 같이 나가서 저거 그날 시위 참여하고 같이 슬퍼하고 그리고 끝나고 같이 또 맥주 한잔씩 하고 그러고 그냥 해야 되는 기억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말씀 뭐 아버지 말씀 책으로 많이 읽으셨죠. 정지하 작가는 구례에 사세요. 우리 학교 가까운 데 사세요. 사셔서 많이 이제 문학 게임들 오시죠 사람들이. 우리 학교 많이 오세요. 우리 학교에서 강연하셨어요. 우리 학교 강연 있어요. 근데 제 기억에 남는 것은 그런 거죠. 빨갱이의 빨치산의 아들, 빨갱이의 딸로 사는 그가 평생 살았던 그가 아버지를 이해하는 과정이잖아요. 아버지를 이해하는 아버지 삶을 이해하는 과정인데 그 아버지가 수없이 많은 그 돈을 띠기잖아요. 보증도 쓰고 그것도 너무 착한 사람이니까 자본주의에 맞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수없이 많은 그 탄압을 당하잖아요. 엄마한테 뭐라고 엄마가 아이 또 돈 빌리자고 또 띠끼고 바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오죽하면 그래서 근대 사람이지 이렇게 말하죠. 진짜 아버지가 근대 사람이지 이렇게 말하죠. 수없이 많은 무슨 덩어리 사람이라는 이야기 그런 거거든요. 아버지랑 저는 그런 책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들 내가 교장이 아니 내가 그냥 동료 선생님들과 맞닥뜨린 과정 내가 우리 반에 있는 아이들과 갖는 과정이 저렇게 극단적이지 않잖아요. 저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있어 저 아버지는 근대 사람들하고 사람 이해하는 거잖아요. 근대 사람들하고 하물며 제가 내가 아무리 내 아이들과 내 동료들과 저런 일까지 안 가잖아요. 그런데 근대 사람들이 정도까지 나도 가야지 사실 나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자기 모습들 있잖아요. 모습들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지 하고 자기 모습들이 분명히 사연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을 제 책에서 해주셔서 감동적이었어요. 선생님들 읽으면서 지금까지 하던 일을 잘하는 교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일은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공무교장 가서도 4년 동안 놓지 않고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 일주일에 4시간 했어요. 원래 좀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선생님들과 협의를 좀 했어요. 공모 계획서에다가 써서는 안 될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수업을 하고 계세요. 공모 계획서에 써서는 안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절대로 그다음에 내일 무슨 매주 이렇게 자기 발목을 잡을 말 써서는 안 돼요. 내일 아침마다 했다든가 매주 수업을 했다든가 전학년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을 써서 안 돼요. 그냥 수업하겠다라고 쓰면 돼요. 그러면 띄엄띄엄 들어가도 되거든. 근데 내가 그 공모 계획서에다가 매일 아침마다 했다든가 사계절 했다든가 쓸데있는 말 써나고 있습니다. 하고 내가 그런 것만 읽은 사람도 있어요. 있어가지고 매주 수업하겠다. 수업을 제가 처음에는 매주 1시간씩 들어갈 생각이었어요. 학년별로. 우리 6학년이니까 유치원까지 하면 7학년이죠. 이게 7시간 정도 생각했어요 원래. 대학 총장들도 일주일에 한 2-3시간 수업합니다.
생각도 들어요. 들으시는 거 무서웁니다.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합니다. 교장이 자기 본업에 큰 지장이 없는 한 수업하면 좋은 점이 많아서 7시간 한다고 썼는데 선생님들이 반대했어요. 선생님들 여기 계셔가지고 제1번 이장 교수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만 네가 매주 우리학교에서 우리 교실 들어오면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띄엄띄엄 들어와라. 그래서 2주에 한 번만 들어와라. 그래서 2주에 한 번만 들어가는 걸 했어요. 유치원 선생님은 매주 들어와라. 유치원 매주 금요일날 들어가서 책 읽어주고 놀아주고 나와요. 나머지 학년들은 2주에 한 번 들어갑니다. 2주에 한 번. 그래서 들어가서 수업하는데 그날은 2학년 수업 들어갔는데 5월달이었죠. 바람이 막 불고 너무 좋은 날이었어요. 바람이 막 불고 막. 그래서 들어가서 있다가 야 얼마나 좋은 날 그때 나가서 수업을 해서 애들 데리고 나와서 밖에 나와서 알사탕이나 백혈알사탕 알사탕 그림책을 읽어줬어요. 바람이 막 불고 살랑살랑 이파리가 살랑살랑 거리고 애들은 까르르거리고 그때 저 책을 딱 읽어주는데 애들 보세요. 진짜 애들이 엄청 집중해서 나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 말 하나하나에 막 반응해주고 내가 그간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큰 복을 누리고 있을까 하는 그 사람의 절정 같은 날이었어요. 사람의 절정 같은 날이었어요. 그 엄청나게 많은 그 트라우마를 겪은 그 큰 불행들, 세월호라든가 막 이태원이라든가 큰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은 분들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을 심리적으로 치료하시거나 케어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큰 고통을 이렇게 이겨내지 못하고 견뎌내는 거죠. 이겨내는 방식에 있어서 그만큼 똑같은 크기의 기쁨이 있어야지만 그 슬픔을 이겨내는 아니라고 다 말씀하시죠. 그런 기쁨은 있을 수 없으니까 일단 첫 번째. 그렇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그 슬픔을 넘어가냐면 정말 짜잘한, 찌질한, 작은, 사소한, 찰나의 그런 기쁨들이 여러 개 겹칠 때 넘어가지 거거든요. 그날 반찬이라든가, 그날 말이라든가, 그날 누구의 메시지라든가. 그러니까 신영국 교수님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서 제일 좋은 방식을 그런 찰나의 기쁨에 인색하지 않기라고 했어요. 찰나의 기쁨에 인색하지 않기. 어떤 큰 기쁨이나 큰 덩어리의 담론이라든가 이런 거,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속에서 자기 만족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나온 조그마한 어떤 그때의 웃음, 교사의 우리들은 주로 애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다니 맡은 그 때려 죽일 만한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집단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적어도 2-3번 이상 최소한 2-3번 이상 누군가는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있고 누군가는 그 말로서 눈빛으로 수업 시간에 내 그 서로와의 무언의 대화로 나하고 기쁨을 오고 가잖아요. 물론 때려 죽일 분들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교감 그때 그 교감을 놓치지 말고 그때 굉장히 높게 극대화시켜서 그 아이를 칭찬해주고 또 나도 그걸 표현해주고 하면서 자기 강화를 해가는 게 교사로서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 사진도 찍어놓고 그때 했던 말도 기록도 해놓고 그때 기분을 내 느낌을 그 아이한테 전달도 해주고 또 나도 갖고 또 읽어보고 하는 거죠. 전화는 제가 꽤 많은 메모를 했어요. 저거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여러분들 써놓죠. 반성을 하려면 이유도 있어요. 66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몇 명이 전학을 중간에 와요. 6학년 아이들이. 6학년 아이가 한 아이가 여자아이가 전학을 왔는데 1학기 때 왔는데 포항에 살다 왔어요. 포항에 살다 왔는데 아빠의 직업이 갑자기 다른 형태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자연인줄 아빠가 직업적으로 전환이 되니까 아빠 때문에 갑자기 자기 삶이 통째로 들려가지고 포항에서 불행을 보잖아요. 6학년 여자아이가 한참 민감할 때 자기 삶이 통째로 들린 거잖아요. 완전히 기반이 허물었어요, 얘가. 그러니까 선의가 나올 수가 없죠. 말도 함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래서 그 장르가 이해해야 되거든. 우리가 이해를 진짜 못하죠. 우리 학교 좋은 학교 애들 다 착한데 왜 너만 그래라고 보는 것이지. 왜 들어가기가 너만 조용하면 다 좋은 아이인데 왜 애들하고 다투고 싸움하지 않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늘 그 아이가 외톨이한테 다행스러운 일은 그 아이가 숨쉴 곳이 한 군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 도서관 빈자리 아무도 안 저 자리에 늘 저 자리에 들어가서 딱 그 내용판 안에 들어가서 저기 딱 웅크리고 들어가서 아무 책을 보든지 아니면 가만히 앉아있든지 꽤 오랜 시간 동안 그거 보고 있으면 나는 안심이 돼요. 좋아요. 자 저기가 쉬고 있구나. 근데
저 평화를 오래 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1, 2학년 애들이 그 분위기도 모르고 돌아다니고 도서관 가. 저는 누나한테 빗기라고 빗기 안 돼요. 그 누나의 평화가 유일한 전 쉼터에 있었다 있는데 조그만 애들이 와가지고 건드리면 좋은 말 나가겠어요? 안 좋은 말 나가죠. 나한테 가서 일러요. 짱쌤. 저 누나가 우리가 보기만 욕했다고. 누가 보기 욕한 게 아닌데 그 자식은 지금 보면 욕했다고 그래. 욕을 어떤 분 하는 거예요, 그럼이. 근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일러. 그래서 내가 이제 가서 누구야? 선생님 좀 말해봐라고 하고 어쩌 당연히. 그리고 돌아와서 얘기도 맺지 않고서 또 바로 욕을 또 가야 돼요, 제가. 그럼 나는 이제 내가 교장이 가서 뭐라 했는데 돌아서 얘기 전에 바로 여기 나와보면 내가 찍겠어요. 너 여기 와. 교장실로 와. 해가지고 교장실 분리시키면 어쩌 이렇게. 그럼 교장실 앉혀놓으면 또 가불어. 나 잠깐 뭐 하고 있으면. 주로 듣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한다. 어느 날 갑자기.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참견만 해요? 이렇게 말한다고 나한테.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참견만 하냐고. 내가 또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왜 너를 모르냐. 내가 너를 안날 다시 또 뭐라고 했을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자는 한숨만 쉬어. 저 모지가 또 나한테 뭐라 하는 거야. 한숨만 쉬어. 그 일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소모했냐면요. 내가 논리적으로 저 아이를 이겼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내 이길 명분이 없어. 진짜. 내가 잘 알지도 못해. 사실 알지도 못해. 근데 내가 어른의 권위로 교장의 권위로 그걸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 쉽게 말하는 거야. 근데 말이 안 되니까 내가 선을 내고 사람들 어떻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있을 때는 소리 안 지르고 에이야 이렇게 말하다가 안 보이면 바로 소리 지르거든. 내 그 번색이 들어가 번색이. 그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제가 힘들더라고요. 제 속으로. 근데 마침 방학이 들어가고 있어요. 딱. 그 갈등이 최고조에 있어. 너무 안심이 돼가지고 아휴 방학이 좋구나 하고 안심을 못 했는데 더 반가운 소식 들려없어. 대학 때쯤 딱 왔는데 교부장이 누구 전화 가봤어요? 그러더라고. 누구 전화 가봤다고. 순간적으로 얼마나 막 가슴이 안정되고요. 그러면서 완전 대놓고 돌아서서 교장실 돌아서면서 몇 걸음 그렇지 않으면서 속으로 진짜 이 장비 바닥은 진짜 너무 얇구나 이런 생각하고 들어왔어요. 창피 이럴 데 없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 아이에게 내가 2학기 때 잘해보겠다는 다짐 몇 번 했었거든요. 나오면 참아봐야겠다. 대화해야겠다. 그런데 전화 가봤다면 내가 더 물어봤어야 돼. 왜 가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너무 좋아서 돌아선 거예요. 내가. 그리고는 반성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굳이 빌었죠. 그 아이가 포항에 어떨 때 다른 학교 갔어요. 갔는데 그 학교에 도서관에 제발 저 뒷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했어요. 뒷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아버님하고 제가 통화를 한두 번씩 할 기회가 있어서 잘 살고 있다라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고 공간적인 걸 해드릴게요. 뭐 그런 이야기하고 살았어요. 정자도 거치고 아까 정자도 거치고 살았고요. 그다음에 시래기 학교에 딱봐 시래기인데 농구 구례 농구들이 많이 왔어요. 청년 농구들이 서울에서 광주에서 순천에서 청년 농구들이 구례에 12명이 와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데 원래 죽을 때까지 살자고 들어왔는데 5년도 안 돼서 뿔뿔 터져서 많이 터져서 막 가버렸어. 반팀 이상이. 나머지 6명이 남았어. 내가 같이 술 먹을 기회가 있었어. 지역에서. 그랬더니 그 속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도 뭐 가겠다. 왜 가야겠다 한마디야. 우리는 원래 적게 벌고 적게 쓰고 싶어 왔다는 거예요. 원래 적게 쓰고 천천히 살려고 왔대요. 지리사가 생각을 더 왔어요. 결혼도 하고 불안 안 하는 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돈이 안 벌린다는 거예요. 너무 돈이 없어. 너무. 적게는 벌어야 가 아니에요. 적게 벌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힘들어. 수입 주거 문제, 주거도 불안정하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적게의 열정을 잘 보자. 그래서 물어봤어요. 얼마나 있으면 살 수 있겠어? 물어보니까 깜짝 놀라면 많아요. 돈이 부른데 우리는요, 우리 열심히 살거든요. 고정적으로 매달 50만 원씩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디선가. 나머지 자기들이 알바도 하고, 뭣도 해서 번역도 하고, 뭐 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50만 원만 꾸준히 나오고 말씀드리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럼 3년 동안 줄 수 있어. 우리 학교가 마치 텃밭 것도 수 있고, 선생님들 지금 힘들어할 시기야. 텃밭 관련 힘들어. 그래서 텃밭이라든가 농사, 유기농 농사 짓는데 그네들이 농사 지러 왔으니까 우리 애들하고 같이 하면 안 돼? 좋다고. 내가 3년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줄 알고 모종사. 하고 진짜 유기농 농사 지어요. 초보 농부들이에요. 그 아이도 잘 모르고 농도 잘 몰라. 그러니까 좋아요. 서로가 서로 협력해. 서로 안 믿으니까. 서로 협력해. 그래갖고 서로 안 믿어. 서로 권위가 없어. 서로 권위가 없으면 좋아요. 서로 권위가 없으면 내가 빠지면 끝날 것처럼 믿어요. 애들이. 내가 안 가면 저 언니 농부가 저 농사를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지도 찾아봐 난리. 서로가 너무 누가 선생님이 알 수가 없어. 그게 3년간 지내는데 너무 되게 좋았어요. 그 관계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50만 원 수입이 더 생기는 것도 제일 좋았지만 더 좋은 것은 동네에 아는 동생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엄마한테도 연결되고 집도 알아봐주고 비로소 진짜 찐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장이 내가 학교 울타리 속에 들어와 앉아가지고 우리 구성원들과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학부모들과 저녁에 지내는 문제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1년에 43명만 태어나는 구례 전국 소멸 1위 지역 작년에 43명 태어났어요. 구례 신생아 43명 10개 초등학교인데 5년도 안 돼서 자연 소멸이에요. 7개 5밖에 없어 지금이. 그런데 나는 아무렇지 않게 울타리 치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과 세상에 울타리 끼고 재밌게만 복잡하게 살고 있어. 끝나는 거냐? 끝나는 거냐? 끝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제가 그 아이들 소개받을 때도 선생님들과 KBS 소개가 그래도 계속 아이들하고 지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내기를 문자 지내기 만들어가지고 수도가에 걸어놨는데 어찌나 그 정겨운 그 풍경인지 좋아서 아이들한테 탐정하나 실내학과는 좋죠. 실내학과에 초중고 관련 없이 자기가 살고 자기 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서 애들이 자기 실내학과도 빨아야죠. 교육과정을 너무 담론으로 보지 말고 교육과정을 실제로 보자. 디테일로 보자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뭐 하게 하는 거 중요한 자기 힘으로 직접 하게 하는 거. 그게 단순하잖아요. 단순하게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복잡하게 들어가는 개념이 있어요. 저 30년 동안 한 해도 그러지 않고 하는 일은 실내를 빠는 일에 들어갔지. 지 실내가 지가 빨고 한 달을 지 손으로 시작하게 하자. 지 손으로 마무리하자. 뭐 수학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 체험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 이번 프로젝트 학습을 주도하는 것, 이런 문제가 그런 문제잖아요. 자기 힘으로 주도하게 하는 것. 실내학과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오래 지속돼야 되는데 실내학과는 쉬운 일이잖아요. 아이들이 직접 하니까. 저는 쉬운 일이 하나 있어요. 기반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도 자기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자기 베이스. 저는 저런 게 베이스예요. 늘 이게 어떤 것도 헤매요. 뭐 하다가 실패하고 떨어지고 하는데 실내화를 빠는 일이 아까 지나갔지만 예를 들어 해바라기 옛날 놀이 단체 해본 것 중에 해바라기 알겠어요. 해바라기나 38선 놀이 같은 거 하는 거. 그 다음에 저는 실내화 빠는 일을 하는 일들은 30년 동안 어느 학년을 맡을까 변하고 싶고 고정되어 있는 픽스된 교육과정이거든요.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되게 안정돼요. 제가 스스로가 안정돼요. 최소한 아이들에게 기본은 내가 늘 가르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위에 알파를 생각하고 그 위에 알파를. 그러니까 그런 베이스 늘 지속 큰 힘 들지 않고 지속하면서도 나도 삶의 근육이 생기고 아이도 삶의 근육이 생기는 일들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글을 쓰는 거, 글쓰기라든가 책 읽어주는 거라든가 자기는 뭐 하는 거라든가 저한테는 저게 그런 일 중 하나죠. 아이들 실내화를 빨고 나는 거품을 이렇게 이제 그림도 그리고 그렇죠. 학교 곳곳에 쉼터가 있어요. 데크가 있고, 그다음에 트리하우스가 하나 있어요. 저하고 아까 인가이버 주무관님하고 둘이 6개월 동안 지었어요. 직접 다 지었어요. 직접. 2호 지역 가운데 다리까지 지었어요. 불법 건축물이에요. 허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육청에서 뭐라 하시길래 그럼 포크에 가서 때려서 했어요. 그럴 수 없다더라고. 그래서 지금 무단 점유하고 앞으로 100년 남아 사용하려고 해요. 엄청나게 튼튼하게 만들기 때문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식한 위장이 많이 만들 수가 없는 수없이 많이 위장 와서 보고 갔어요. 그리고 보고 가면 어떻게 허가를 안 내서 아바타를 다 가져가고 있어요. 100명쯤 올라가서 수업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용접도 다 배웠어요. 저거 재밌었어요. 학교 올릴 때죠. 저녁에는 야간 저녁도 되죠. 맥주가 저절로 먹을 수 있죠. 저녁에 손님도 많이 오셔. 제 손님들도 놉니다 같이. 방금 보여드렸던 것을 가지고 책이 나와요.
전 20년 뒤에 만나자 원래 없었는데 출판사에서 돈 많이 팔리려면 더 넣어야 돼. 그래서 검색해서 여러분들 안 사도 돼요. 걱정 마세요. 잘 팔려요. 학교 새로 만들어진 학교 잠깐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학교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학교는 제가 그랬는데 짱구쌤이라는 별명에는 아이들과 어른들 가볍게 가깝게 하는 마법의 힘이 있다. 제가 쓴 말입니다. 제가 걸어가다가 어떤 아이가 그네를 타고 1학년 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더라고요. 흔들그네를. 제가 그 흔들그네 애를 가만히 앉아가지고 같이 발을 살랑살랑 같이 흔들었어요. 재밌더라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내 눈치를 잠깐 보길래 살짝 그냥 살랑살랑 저희 커플처럼 흔들고 놀았어요. 너는 내가 갑자기 수작이 난 여자도 아니지 수작이 그러잖아. 아니 수작을 그랬어 여자애한테. 야 누구야? 바람도 살랑이고 새도 기적이고 햇빛도 좋고 너무 좋구나라고 했거든요. 그 아이가 그 말 딱 같더만 2번 정도 흔들더만 뭐라고 하냐면 짱구 선생님이 있으니 더 좋아요 이렇게 말해요. 1학년 때 여자애가 심장이 있다 멈춰버리더만 심장이 멈춰버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유치원부터 쑥 들어간다 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그 몰랐던 진실이 뭐였냐면 유치원은 꼬맹이로만 알았다 사실. 1학년 마찬가지로 뭘 모르는 돌아다니는 줄 알았어요. 1학년들 유치원들 다 어른들이 다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앤서니 브라운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체 작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들이 어른들에 비해서 덜 진지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덜 진지하지 않다. 다만 경험이 부족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 그분들은 그림체를 그릴 때 자기 부인을 대하듯이 그림체를 그려요. 아이를 대하듯이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언어나 내용들은 굉장히 어린이 말이지만 거기에 드는 정신과 철학은 다 어른의 철학이에요. 똑같이 존재하는 존재에 대한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제가 저런 걸 여러 번 있었어요. 저런 일이 내 심장을 멈추게 하는 일도 여러 번. 물론 그건 다 책에 나와 있어요. 제가 자기랑 보세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양사도 많이 할 거지만 그 아까 신혜복 교수님 말씀하신 건 그거죠. 수없이 많은 찰나의 기쁨이 인생하지 않게 중요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그 순간에 돌아왔을 법은 단데 안 돌아서고 야 이진인데 이진아 너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었어?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자기 이야기를 그래서 그전에는 희진이는 수없이 많은 애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저희 말은 뒤부터는 특별한 아이가 된다고 하는 게 특별한 아이가 만나면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거죠. 그런 아이들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면 들꽃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아이들 더 아름답죠. 가만히 지켜보면 이모분들 다 뚜렷하고요. 다 예뻐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학교만 좀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강의 너무 재밌지 않았나요? 네. 이거 확인을 해야 돼, 한 번씩 중간에. 그래야지. 그 교실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어떻게 왜 세상에 없는 학교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냐면 세상의 모든 교실은 다 아시다시피 큰 건물에 긴 복도에 중간중간에 교실이 들어있는 데잖아요. 층고는 2.6m 똑같고 1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건축이죠. 저도 외국에 이러고 나왔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처럼 교실을 짓는 나라가 많지 않더라고요. 교실을 어찌됐든 간에 새로운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건축물을 지어요. 우리도 그러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크게 안 바뀌는 거예요. 큰 틀에서 여전히 복도가 있고 복도 중간중간에 교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유현진 교수 표현하면 병원, 교도소, 학교 이런 데 똑같은 거죠. 관리 누가 나와 떠든가 보자. 누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뀔 필요가 있고 층고도 2.6m 똑같아요. 또 가능하면 건축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 건물에 모든 교실을 때려 집어넣죠. 우리는 아까 말씀 제약과 같이 이렇게 넓은 부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죠. 분절화가 가능해요. 전층 분절화가 가능한 거죠. 스머프 마을처럼. 각각의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1학년, 2학년이 갖고 있는 특성에 맞게끔 건물 하나 지어주고 3학년, 4학년짜리 하나 지어주고 5학년, 9학년 따라 지어줄 수 있어요. 크게 큰 돈 들이지 않고도
나무 너무 떨어져 있으면 동선이 불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세 건물을 잘 연결만 시켜주면 돼요. 근데 한 건물에 집어넣지 않더라도 효율성과 개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요. 고민하면. 그런 거죠.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봐요. 배움의 식, 그러니까 교실이라고 하지 않아요. 배움의 식이라고. 왜? 교실은 룸이죠, 룸. 그러니까 그냥 방만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집이라고 부르냐면 저 1학년 2학년 배움의 집이 1학년 2학년이 사는 건물이거든요. 밑에 배움의 집이 1학년 2학년 건물이 일단 층고가 높아요. 3.6m 이상이에요. 단층인데 그다음에 박공지붕 높은 지붕이에요. 우리 천창이 있잖아요. 천창이 이게 환하죠. 그리고 그 안에 1학년 2학년 교실이 있어요. 두 개가 전제예요. 그다음 1학년 2학년 교실이 있고 걔들이 교실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 거실이 있어요. 학급 거실이라는 거실. 그러니까 그 두 아이들은 그 거실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어요. 거실. 그 거실은 당연히 집에하고 똑같아요. TV도 있고 소파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옆에가 작은 방처럼 교사 연구실도 있어요. 1학년 2학년 같이 교사 연구실, 교수실처럼 연구실 있고 1학년 2학년이 사용한 화장실, 샤워실 있고 뭐 간단하게 해놓을 수 있는 간이 주방도 있어요. 그것이 다 방이에요. 온돌로 된 방이에요. 전체가 다. 그러니까 1학년, 2학년들이 자기 집보다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움의 집이에요. 배움의 집. 그 다음에 테라스가 있고 테라스가 앞에 테라스 있어요. 그 다음에 텐마루 아시죠? 텐마루가 있어요. 통창이 있어서 통창을 열고 나오면 바로 문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건물이 배움의 집이에요. 3학년, 4학년 건물인데 겉모습은 비슷하게 안에 구조는 달라요. 학년마다 성장 발족을 하기 때문에 약간 달라요. 가구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안에 바깥이 똑같이 생기고 그래서 안쪽 달라. 두 건물 사이에는 사이 마당이 있고 빗물 저금통이 있고 배수대가 있어요. 그런 걸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따로따로 독립된 하나, 둘, 셋, 5개의 배움의 집을 만들어요. 따로따로 만들고 가운데 그걸 연결시켜주는 중정을 만들어서 함께 쓰는 집. 그러니까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같은 행정동하고 저 뒤에 있는 학생식당이 있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실, 메이커 스페이스. 앞으로 지을 건물에는 과학실, 음악실, 체육실로 같은 교과실 이름 짓는 게 아니라 활동 중심 교실, 활동에 따라서 교실이 분리, 통합, 이 융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칸막이를 막은 순간부터 그 구조가 결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배움의 방식이 늘 이학과 집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죠. 그걸 맞춰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5개의 배움의 집과 하나의 각각의 건물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높은 층고 각 배움의 집이에요. 1학년, 2학년 교실, 가운데 학급 거실, 그다음에 설명드렸죠. 저런 구조로 돼 있죠. 돼 있고 그런데 그 건축물의 재료를 뭘로 사용하냐? 나무로 줘요. 나무. 이게 가장 특화된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학교 건축에서 부분적으로 나무로 짓는 데가 들어있어요. 부분적으로. 급식실의 일부, 도서관의 일부. 하지만 학교 건축 전체를 나무로 짓는 곳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새로 신축하는 학교 건축물에서 거의 반팀 이상은 나무로 지어요. 대부분. 이유는 한 가지 간단해요. 나무가 안정적이에요. 심리적으로. 아시겠잖아요. 좋죠. 아이들 잘 특히 좋습니다. 편안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비해서 많이 사면 옛날에 비쌌어요. 저것이. 취약했어요. 화재에. 그 다음에 뒤틀림이 많아서 누수도 많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뭐 방해. 근데 그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지금.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짓고 있는 전원주택 80% 이상이 다 나무로 짓잖아요. 우리들도. 그래서 나무로 지어요. 밖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건물이에요. 일반 콘크리트 건물처럼 보여요. 밖에서 봤을 때. 근데 안에는 다 나무가 있어요. 중목구조. 여러분들 전원주택은 경량목구조라서 얇은 건물이 얇은 나무 있어요. 근데 저기는 중목구조라 해서 한옥보다 약간 중간 정도. 한옥보다 큰 대목을 쓰고 중목구조. 중목구조를 쓰는데 저것이 다 원목이 아니라 원목을 중간에 짜 붙인 집성목이에요. 집성목은 뒤틀림이 없어요. 가벼워요. 가볍고 각각을 다 방화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불이 나면 바로 안 타고 오랫동안 타고 있어요. 안 무너져. 그 다음에 화학물질이 안 나와. 그러니까 불나면 제일 많이 죽는 게 뭐예요? 이거죠. 그러니까 불나면 제일 안전한 건물이 나무 건물이에요. 가장. 일본 그래서 대부분 나무를 지어요. 학교 건물 요즘에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다, 화재에 취약하다, 뒤틀림이 있다, 관리가 어렵다, 어쩌다라고 하는 것은 다 20-3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아직도 학교 건축의 신화처럼 믿고 있는 거죠. 누구도? 그 사람들도, 교장도, 선생님들도 다.
스스로. 그것을 깨부수는 과정이 지난 2년의 과정이었어요. 나무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교육청 그것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왜 안 되는가 물어보자. 그러면 충남대학교에 계시는 목조주택 선생님, 교수님 모시다가 왜 목조주택이 있어야 되는지 들어보자. 연수도 했고 목사도 같이 하고 행정실도 오라 했고 교육청도 오라 했고 다 오라 해서 합의해서 그래서 짓는구나 라고 하게 왜 화재에 취약하지 않는지 설득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꿈꾸던 세상에 없던 건물에 원본에 가깝게 지어진. 네, 안에서 보면 저렇게 친구가 너무 이장님식으로 나무로 된 교실이에요. 나무.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왜 싸게 드냐면 지금 나무는 비싸요. 왜 사냐면 저 나무를 다 재단해서 그 공장에서 이 재단을 다 해요. 다. 그래서 현장에서 뭐만 하면 돼요? 조립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짧아진다는 뜻은 공사 기간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료는 비싸지만 인건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저것은 안에 인테리어를 따갈 필요 없잖아요. 벽지를 붙인다고 타일을 붙일 필요 없잖아요. 노출된 자체가 인테리어잖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훨씬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무로서도 다른 걸로 쓰는 거와 큰 차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걸 설득해야 돼요. 사실 오전에 그 다음 저기 있어요. 거실, 학급 거실입니다. 여기서요. 네, 도서관이죠. 여기서 이거 운동장에 바로 도서관이고 나오고 전체 보죠. 네, 동영상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그걸 이제 3D로 만드는 게 하나 있기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밖에서 아이들 드롭존에서 아이들 통학차에서 내립니다. 내리는 아이들은 그때부터 걸어 들어오겠죠. 표시로. 저 이미 저 구조물도 다 있어요. 저 건물 빼놓고 다 있어요. 숲은 다 이미 있어요. 아름다운 숲은 다 있어요. 걸어 들어오겠죠. 정자도 있고 아까 내가 챙겨준 정자예요. 왼쪽이. 정자고 나무도 다 있어요. 정말 로타리도 있고 흔들자도 있고 아까 제 심장을 떨리게 흔들자가 오른쪽에 있었죠. 그 다음에 아이들은 들어옵니다. 로타리도 들어옵니다. 건물 들어오면 제일 왼쪽에 유치원만 쓰는 유치원 대여매식이 있고요. 가운데 정면으로 보이는 것은 돌봄 도움반만 쓰는 돌봄 도움반이 쓰는 대여매식이죠. 왼쪽에 있는 그 놀이터는 기적의 놀이터, 유치원 기적의 놀이터, 모험 놀이터를 하나 만들어줄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대부분 바로 가지 않고 1학년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가겠죠. 가운데 보이는 게 중앙현관이고요. 그 국기대학교에 지금 몇 개 보이죠. 네, 저기다 올림픽 선수 전멸기 이상 세우는 생각이에요. 물론 아이들은 이 정문을 전체 현관을 통해 들어가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은 그냥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왜? 운동장 쪽으로 들어갈 수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정식 출입구가 아니라 밖에 놀던 애들을 만나고 싶으니까 운동장은 지금의 3분의 1로만 줄일 거예요. 3분의 1로 줄여도 훨씬 더 커요. 그리고 나머지는 등동 놀이터로 하는 거예요. 놀이터, 순놀이터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바로 1학년 98 1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팻말 위에 먼저 온 아이들은 책을 읽고 있을 것이고 높은 처마가 있죠. 비 올 때 처마에 떨어진 비를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은 바로 2학년실로 들어가고 나오고 할 거예요. 옆에 있는 3학년, 4학년들이 사이에는 사이마당이 있어서 그 사이마당에서 뛰어들 거고요. 그 다음에 3학년, 4학년 선생님은 잠시 먼저 온 아이들과 함께 밖에서 대화를 나누실 수도 있을 거예요. 3학년, 4학년 교실이에요. 밖에는 롱블리라 해서 벽돌집이에요. 벽돌집이고 위에 집은 리얼집이라 요즘 많이 쓰는 그 모던 구조에 쓰는 리얼집을 사용합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이번에는 팽나무 보이셨죠? 그 팽나무가 있고요. 팽나무 뒤에 5, 6학년들이 쓰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수업이 있어요. 수업에 5학년, 6학년들이 갑자기 왔어요. 원래는 1학년하고 2학년, 3학년, 5학년이 다 1층짜리 건물을 원래 계획했습니다. 했는데 5학년, 6학년들이 단체로 교장을 찾아왔어요. 우리가 왜 조그만 애들과 똑같은 건물을 살아야 되나?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마다 밀가루 살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조건 때문에 변경을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정식 붙여놨다고 하지 말자. 세 가지 요구. 1번 우리는 최고 학년이니까 높은 데 살고 싶다. 2번 논리도 없는 황당한 일이죠. 가만히 듣고 맞는 말도 해요. 2번 저 200년 팽나무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아이 컨택 높이의 건물을 세워야 된다. 아이 컨택 어디 주소든지 알 수 없지만 저기 서서 높은 위치에서 봐야지 그 팽나무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장 선생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왼쪽에 도서관을 잘 이용하려면 2층에서 저기 아이 들어가는 거 보이죠? 2층에 도서관을 가려면 길이 하나 있거든요. 2층짜리 만들면 자기 5학년, 6학년, 2층이 5학년, 6학년이에요. 거기서 바로 공부하다가 도서관 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도서관을 잘 활용합시다. 이 세 가지 논리를 써가지고 다 붙여놨어요. 2층으로 대축을 요구한다.
선생님들하고 설계사가 다시 얘기했어요. 원래 끝냈는데 끝났네. 한 개도 반박할 말이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설계했어요. 그래서 5, 6학년을 2층 올려주기로 했어요. 최고 학년 자존심을 높여주겠다고요. 뭐 다른 데서 부탁기로 했지. 플레이해도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1층에서 카페와 같은 필로티형 카페죠. 저기서 놀다가 실내 계단을 통해서 2층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1층 카페에서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랑하는 중정. 아이들은 밖에서 놀다가 중정을 통해서 밥 먹으러 갈 때 갈 겁니다. 아트 갤러리를 만들어서 좋은 작품들을 게시한 복도를 만들고 복도를 아트 갤러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열고 나가면 가운데 중정. 우리 학교 제일 좋은 소나무 2개를 갖다가 심을 거고요. 그 자체가 이태 오른쪽 식당입니다. 식당은 날씨 좋은 날은 폴딩도 만들어서 열고 나와서 밥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20명이 엉덩이 붙이고 먹지 않고 4명씩 6명씩 카페테리아 같은 형태의 식당에서 밥 먹고, 그래서 그 지치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어요. 이름을 아직 안 되겠지만 식당이다. 식당. 올라가면 언제든지 올라가서 2층에서 부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리산과 선진강에 어울릴 수 있는 저층 분절화, 학교처럼 보이지 않고 연수원이나 펜션처럼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건물도 녹색 아니고 원색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과 그대로 어울릴 수 있는 색깔로 슥 스며들게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고, 운동장은 지금 4분의 1로 3분의 1로 줄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녹색 둔벙 놀토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행히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는 이 학교를 세상에 없는 어떤 학교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1년 반 지금이 시작됐어요. 급식 식당을 먼저 시작하고 있어요. 시작하고 있고 모듈주택 일부로 이사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제가 임기 끝나는 오늘까지 해서 원래 지어질 예정이지 원래 지어질 예정인데 교육부 사업이 뒤로 미뤄지면서 1년 반이 미뤄졌는데 저한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 짓고 나오자니 다행이죠. 다 짓고 나올 순간에 이제 누군가 보고 물이 샌다라든가 아니면 그 마을로 세상에 걷다 끝났구나 사람들 이것도 아니라든가 이런 각종 민원이 시달릴 생각하니까 머리 아프더라고요. 근데 나는 우아하게 설계만 해놓고 시작은 다 분명히 했다. 나머지는 다음 교장 탓이다. 이렇게 되니까 저는 이제 1년 반 정도만 있으면 제가 기대했던 우리 모두가 기대했던 세상에 걷다 정리하겠습니다. 4년 동안 며칠 동안에 제일 좋았던 것은 내가 그전에 꿈꿔왔던 교사로서 살면서 꿈꿔왔던 일들이 참 버거웠어요. 실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있어요. 버거웠지만 그때 넘어갔죠. 부분적으로. 하지만 잘했던 점은 그때 내가 했던 그 생각들, 꿈들, 이상들을 늘 생각했던 걸 잘 정리해 놓아서 또 그게 기회가 닿아서 연방이라는 기회에 닿아서 좋은 선생님들과 교주들과 함께 4년 동안 어느 날 4년 동안에 어느 날 아무 날나 딱 찍어서 뽑더라도 좋지 않은 날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좋았어요. 왜 우리가 꿈꿨던 학교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관계를 형성하는 기간이거든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미루어 보건데 쉽지 않은 조건에서 학교에서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20년 전에 만난 아이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요. 지나가고 보니까 또 그런데 20년 뒤에 일이 있는 것처럼 지금 슬쩍 잘 넘기시고 잘 견디시고 잘 조직하시고 잘 메모해 놓으시고 그리고 상상을 늘 멈추지 마시고 그러다가 불현듯 차가처럼 다가오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기회에 선생님과 함께 짜장하고 만들어내신 기적들도 이루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장 교수님 강연을 처음 들었는데요. 아까 아이들 이야기, 학교 이야기하면서 마치 로맨스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 그네를 밀어줄 때 설렘과 그 젊은 아이들의 설렘이 느껴졌고 또 이렇게 그 학교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이번에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하면서 도교육청에서 미래교실을 세팅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냥 현재 교실과 미래 교실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미래 교실과 정말 비교되고 정말 우리가 꿈꾸고 희망하는 교실, 상상력이 있는 학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멋진 강연해 주신 이장규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다음 시간은 소통과 나누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가급적이면 짧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림님 공연을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뒤에 시계로 2시 53분입니다. 그래서 3시까지 쉬시고요. 그리고 짧고 굵게 정말 이펙 있는 이야기 나누고 하림님 오시면 음향 체크랑 하는 시간들이 조금 있어서 쉬는 시간 조금 더 드릴게요. 3시까지 쉬시고 다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따 봬요.